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실적이 그닥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가는 정작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은 그냥 딱 답이 나와 있죠. 제가 뭐 굳이 분석 안 해도 더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기자들도 이제 이것으로 해서 뭐 자꾸 뭐 조회수 좀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이오 에피스 이게 이제 2022년에 이제 자회사 편입 이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했으니까 영업이익이 그만큼 증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왜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증가돼서 뭐 꾸준히 이제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개선되는 어떤 흐름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왜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느냐? 7분기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고정비 뭐 채용 영향인데 고정비가 어쨌든 증가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상쇄하려면 그만큼 이제 매출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삼바라 그러죠? 우리가 삼바 뭐 서른도의 삼바가 아니고요. 삼바. 요 종목은 이제 인천에 주로 송도 인근에 이제 공장이 쭉 있는데, 이제 계속 뭐 증설을 좀 해 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주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바이오 그 이제 치료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뭐 셀트리온이 됐던 삼바가 됐던 주가들이 이제 그 랠리를 펼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에 연관해 가지고 또 위탁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요 이제 수주도 많이 받고 뭐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적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조금 적체 상태. 그러니까 그게 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하고 나면은 뭐 2022년에 실적이 좀 증가됐고요. 그럼 2023년 뭐 이렇게 조금씩은 증가가 되긴 해요. 그런데 뭐 실제로 보면은 뭐 눈에 띄게 이렇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 산업이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미적지근하게 연간 한 10% 내외 10% 이런 이제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213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분기당 봤을 때는 그렇게 실적이 싹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영업이익률이 보통 이제 30% 초반에서 주로 형성이 돼 왔었는데, 여기 이제 30% 이렇게 이제 32%까지 올라가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그 30%좀 밑으로 내려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간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여전히 뭐 고평가 상태에 있죠. 바이오주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실적이 퍼라는 것이 주당 EPS분의 프라이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57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평가 속에서 이제 그것을 지탱을 하려면 실적 개선 폭이 이제 꾸준히 좋아져야 되는데, 연간 10%씩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해 가지고는 이것을 이제 정당화하기에 조금 어려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보면 TSMC가 있었죠. TSMC처럼 약간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런 고평가의 구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실적이 이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 차례 더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본 시나리오를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세라고 하죠. 이런 이제 추세를 상승 추세로 애가 돌파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됐던 것이지 아닙니까? 이런 이제 돌파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주가도 유의미하게 이렇게 쭉 상승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쌍봉을 치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죠. 바이오주가 이제 이쯤에서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 뭐 코스닥의 대표적인 바이오주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 시점을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6월 달에 물 건너갔다, 뭐 7월 달도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자회사들도 연구 개발 비용이 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금리 그 인하가 가장 뭐 수혜를 받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뭐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그런 내구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사그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 일시적으로 이제 딜레이 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국제 금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보면은 결국에는 그쪽도 뭐 금리 인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금리 인하로 갔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게 지금 이제 좀 묻혀버린 이유가 그 AI 시장이라는 곳이 새로 태동이 되다 보니까 그쪽 중심의 어떤 매출,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착시 현상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미국이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항시. 그런데 이제 미국에다가 원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 뭐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 보면 SK온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다가 그렇게 공장들을 뭐 지어대고 하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뭐 실질적으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지를 않는 것이죠. 뭐 자꾸 이제 공장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뭐 이게 사람이 채용이 돼서 공장이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착시가 좀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간에 군소리 같습니다만은, 지금 요 기술적인 흐름을 한 차례 깨고 내려갔고 이러한 지지 라인의 끝자락에 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엄밀하게 보면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는 사실 매도 자리입니다. 조금 제가 볼 때 지난 금요일 날 흐름이 중요한 자리에 마감이 되었고, 지금 이제 마지노선인 요게 12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종가상으로 보면 요 자리죠. 요 자리하고 지금 요 자리하고 그 자리에서 딱 맞닥뜨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고, 요것은 당장 이제 그 상승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주봉간에 보면 딱 요 자리에 지금 와 있죠.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60G평인데 여러모로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것을 깨고 내려가게 돼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주가는 사실 그 크게 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애가 지금 주봉입니다. 이게 요렇게 좀 내려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재수 없으면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걸리죠. 자, 찍어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한번 걸릴 겁니다. 지지 라인이. 거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전후까지 이제 일단은 내려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아리까리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 정도 가면은 이제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이제 매수 자리죠. 지금은 이제 매수에서도 안 되고 물타기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난감합니다. 일단은 내일장이 중요한데 내일장에 지금 121선 위로, 그러니까 월요일장이 다음 장이 되겠죠. 121선 위로 이게 올라쳐 줘야 됩니다. 121선 위로 양봉으로 올라쳐 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지금 현재 77만 4천원 라인입니다. 77만 4천원 라인 그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놀아야 돼요. 즉 요 상태는 바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반등이 나오면 이건 파는 게 좀 맞겠죠. 요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갔죠. 요렇게 들어올리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요런 식으로 가서 저점은 일정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밴드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서 시간이 소요되고, 이 파동상으로 보면은 약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또 거쳐야 돼요. 그렇지, 기간 조정을 안 거치려면 밑으로 쏟아버리고 나서야 저점을 찾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쳐져 버리면 일단은 잘랐다가 뭐 다시 잡든지, 지금 찍어준 저 하단 자리, 요 자리 내지는 그 이하권으로 오면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그 자리부터 이제 뭐 분할 매수 자리가 딱 되는 거죠. 두 번에서 세 번에 거쳐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 77만 4천원 라인으로 바로 회복이 돼서 그 위에서 있으면은 뭐 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간 이제 기간 조정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밑으로 흐르는 전조 증상이 보인다. 음봉으로. 그러면 일단은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죠.